안녕하십니까. 제1회 동남아 지역동향 설명회 싱가포르 편을 맡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임시연입니다. 2019년 싱가포르는 차기 총선을 위한 전열 정비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 경제, 대외관계 모든 정책이 직간접적으로 총선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 싱가포르를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로 차기 총선 준비와 국민 단합의 과제를 뽑았고, 이를 중심으로 2019년 싱가포르 동향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2019년 한 해 동안 싱가포르에서 일어난 주요 정치, 경제, 대외관계 이슈를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정치 파트에서는 차기 총선을 위한 4세대 리더십으로의 권력 이양과 내각 개편, 총선을 향한 단합과 규제의 정치, 재집권을 위한 인민행동당의 야권 견제와 야권의 행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제 파트에서는 다소 어두웠던 경기 흐름과 2019년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외관계 파트에서는 미국, 중국 등 강대국과의 균형 외교, 인접국 말레이시아와의 관계 개선, 한국과의 강화된 우호 관계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정치 경제 이슈로 들어가기에 앞서 간략하게 싱가포르의 차기 총선과 관련된 논의 배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기 총선은 14대 의회를 선출하는 선거로 아직 일자는 미정인데요. 싱가포르 헌법에 따르면 2021년 4월 전에는 반드시 선거가 실시되어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의원 내각제 국가로 정부 수반인 총리가 다수당 소속 국회의원 중에서 임명되기 때문에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잘 아시는 것처럼 1965년 독립 후 지금까지 인민행동당 PAP의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해 왔습니다. 인민행동당은 선진경제, 효율적인 국정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지지와 신뢰를 받아왔는데요. 그동안 어떤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든지 정치 참여에 대한 열망, 그리고 불평등 문제, 외국인 대거 유입에 대한 불만 등으로 인해서 2011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지지율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분이 현재 총리인 리셴룽 총리시고요. 2004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해왔는데요. 사실 이번 차기 총선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리셴룽 총리가 차기 총선 후 70세가 되는 2022년 전에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인민행동당은 3세대에서 4세대의 지도부로 전환되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4세대 지도부를 과연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이끌 것인가가 차기 총선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차기 총리 후보로 여러분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은 2018년 말 인민행동당 전당대회에서 행스위킷 당시 재무부 장관이 제1사무차장으로 선출되면서 차기 총리 후보로 선임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8년 상황이고요. 2019년에 조기 총선이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지만 조기 총선은 불발되었고 2019년은 오롯이 총선 준비에 총력전을 펼친 시간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2019년 싱가포르 정치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가지로 정리해봤는데요. 내각 개편과 4세대 리더십으로의 권력 승계, 국민 포섭을 위한 단합의 정치, 온라인상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 집권당의 야권 견제와 야당의 행보 네 가지로 모두 차기 총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먼저 2019년 인민행동당 정부는 내각 개편을 단행하여 차기 총리 후보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소집하는 등 차기 총선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는 5월 내각 개편을 통해 행스위킷 당시 재무부 장관을 단독 부총리로 승격시켜 입지를 강화했는데요. 싱가포르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총리 2명을 두는 체제를 취해왔는데 1985년 이후 처음으로 단독 부총리 체제를 둔 것은 그만큼 행스위킷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는 동시에 4세대 리더십으로의 권력 승계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스위킷 부총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 운영을 표방하는 차분한 인물로 이분을 차기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예전처럼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해서는 표심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현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세대 리더십을 중심으로 앞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단합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행스위킷 부총리를 필두로 하는 4세대 지도부는 여러 대내외적 난제들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우선 4세대 지도부가 대부분 40대의 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치 연륜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 능력 그리고 정치적 능력을 국민들에게 입증하고 신임을 얻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더욱이 싱가포르는 글로벌 불확실성은 물론 대내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불평등 같은 어려운 문제들이 점점 심화되고 있어서 단합을 강조하는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차기 총선 승리의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2019년 조기 총선은 불발되었지만 2020년에는 차기 총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드디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소집되었다는 것은 정부가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뛰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집권당 정부는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기 위해 단합과 규제를 위한 여러 정책들을 도입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요. 어떤 정책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시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권당인 인민행동당 정부, 특히 행스위킷 부총리를 중심으로 하는 4세대 지도부가 정치, 경제를 비롯한 대내외 문제에 접근할 때 최근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국민 단합입니다. 인종, 종교가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싱가포르 인구, 불평등, 인구 고령화, 정치적 자유를 둘러싼 정치 엘리트와 국민 간의 간극 등을 고려할 때 단합을 표방하는 정치는 아마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 것입니다. 2019년 6월 행스위킷 부총리는 그래서 이 국민 단합을 위한 장치로 국민과 함께하는 싱가포르라는 이름의 국민 참여 정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앞으로 정부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만들어서 국민과 함께 싱가포르의 미래를 그려나가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3세대까지의 정치 지도부가 그려온 탑다운 통치 방식에서 벗어나서 국민 참여형 정부 구조를 수립해서 차기 총선에서 민심을 잡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행스위킷 부총리는 2012년 국민과의 담화라는 국민 의견 청취 제도를 도입한 핵심 인물로 국민 참여 정책을 추진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합과 소통의 정치를 그려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인민행동당 정부는 소득 불균형과 빈부격차 문제,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사회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 단합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고령층의 은퇴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제도를 도입했고요. 그리고 민생 안정과 사회 계층 이동 촉진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집권당인 PAP 정부는 이렇게 국민 단합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규제를 강화하는 정책들도 내놓게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가짜뉴스 규제법입니다. 2019년 10월 발효된 온라인상 허위 정보 및 조작 방지법 포프마라는 법인데요.
이 법 도입 후 정부는 허위 정보라고 판단한 온라인상 뉴스에 대해 기사를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그 기사와 함께 정정 기사를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정부는 개인뿐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과 IT 업체를 대상으로도 허위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 IT 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 상당의 벌금이, 개인에게는 최장 징역 10년이 선고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야당과 인권단체에서는 이 법이 총선을 앞두고 인민행동당 정부의 집권 강화에 방해가 되는 정보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제로 활용될 것이라며 맹렬히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가뜩이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시민을 단합보다는 대립 쪽으로 치닫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정부는 싱가포르는 특히 대외 여건상 그리고 대내 여건상 가짜 뉴스에 취약하다면서 소셜미디어 시대에 허위 보도를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이라는 그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미 여러 번 이 법에 따른 제재 명령이 야권 인사들의 게시물에 대해 가해지고 있어서 이 법에 대한 논란은 가속화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한 해 차기 총선을 앞두고 드러난 여야 간의 대립, 야권의 전략과 행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싱가포르는 일당 지배 체제를 유지해 온 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고 그러다 보니 야권의 영향력은 굉장히 미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쯤 외국인 노동자의 급격한 유입으로 야기된 일자리 다툼 등으로 인해서 인민행동당이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잃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2011년 총선에서 대표 야당인 노동자당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2011년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노동자당은 7명의 의원을, 그리고 2015년 총선에서는 9명의 의원을 배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차기 총선에서도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019년 노동자당은 알주니드 호우강 지역구 의회 소송에서 패소하게 됩니다. 이 소송과 결과를 둘러싼 일련의 조치들은 차기 총선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각을 극적으로 보여줬는데요. 알주니드 호우강 지역구는 2011년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노동자당이 차지한 선거구입니다. 이 노동자당이 2011년 의석 확보 직후에 입찰 절차 없이 관리 에이전시를 교체한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겁니다. 이번 소송 결과를 두고 노동자당에서는 가짜뉴스 규제법과 더불어서 인민행동당의 전형적인 야당 견제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 집권당 정부에서는 야당 또한 불법을 저질렀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도 양분되는데요. 전적으로 노동자당을 지지하는 입장도 있고, 잘못은 했지만 대표 야당의 의원들이 의원직을 상실하는 일까지는 없기를 바란다는 중립적인 입장도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탄챙복 인민행동당 전 의원이 행보가 두드러지는 한 해였습니다. 2019년 3월 탄챙복 전 의원이 새로운 야당 전진 싱가포르당을 창당하면서 정계에 복귀한 겁니다. 창당 사유로는 인민행동당 정부가 투명성, 독립성, 책무성 측면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대한당을 만들었다. 라는 점을 들고 있고요. 이 신당이 야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차기 총선에 대비하여 싱가포르 인민당, 싱가포르 민주당 등의 4개의 소수정당이 연합당을 구성해서 차기 총선에 출마할 것임을 발표한 점을 주목할 수 있는데요.
대표 야당인 노동자당이나 탄핵복 전 의원이 신당 등은 이 야권 연대에 전혀 참여하고 있지 않아서 야권 연대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2019년 싱가포르 경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 싱가포르 경제 성장률은 0.7%에 불과했습니다.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최하점을 기록한 건데요. 이러한 경기 부진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싱가포르 경제가 미중 무역 분쟁과 중국 경기 둔화의 유탄을 정면으로 맞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내적으로는 전기, 전자 등 제조업 경기 불황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싱가포르의 정치적 정당성은 우수한 경제 성과로부터 나오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집권당 정부에게 여러 가지 고민을 안겨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경기 흐름 속에서 2019년 10월 싱가포르 통화청은 최근 3년 만에 처음으로 통화정책을 완화하면서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싱가포르 경제 성장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보여지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통화청이 명목 실효 환율의 정책 밴드 기울기를 소폭 축소한 겁니다. 2019년 고용 부문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 내외 국민 포함 전체 실업률은 2.3%고요.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실업률은 3.2%였습니다. 2019년 한 해도 소득 불평등, 빈부격차가 문제가 많이 되었었는데요. 특히 2019년에는 노숙자가 1000명이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노숙자 문제가 부각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 주요 교역국은 중국, 말레이시아, EU 순으로 나타났고요. 그 뒤를 미국과 타이완이 잇고 있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는 경제 성장 측면에서는 암울한 성적표를 받았지만 국가 경쟁력, 경제 자유도 등의 지표에서는 대외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IMD와 세계경제포럼에서 실시한 세계 각국의 국가 경쟁력 종합평가에서 싱가포르는 국가 경쟁력 세계 1위를 차지했고 경제 자유도 순위와 기업하기 좋은 국가 순위 역시 각각 2위를 차지하여 고무적인 성적을 거뒀습니다. 싱가포르는 인공지능으로 인한 파괴적 변화 대응 지수 평가에서 전 세계 105개의 도시 중에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싱가포르 정부는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 구축 계획 등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명확한 정부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당초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 범위를 0.5에서 2.5% 사이로 잡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2019년 싱가포르의 주요 경제 정책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싱가포르 정부는 2019년 민생 안정을 위해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보조금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보조금을 대폭 확대해 차기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총선용 지원금으로 풀이되기도 하는데요. 예산안 제목에도 단합 싱가포르 건설이라는 용어를 넣을 정도로 단합에 초점을 맞춰 재원이 적절한 분배를 통해 차기 총선에서 표심을 확보하겠다는 집권당의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정책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슈가 되는 정책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근대 싱가포르가 수립된 지 200주년을 맞이하는 특별한 해인데요. 이를 기념해서 11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200주년 기념 특별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배부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 대상으로 의료보험 보장을 확대하는 조치를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 예산의 하이라이트는 메르데카 세대 의료보험 지원제도를 신규로 도입한 건데요. 메르데카 세대라고 불리는 1950년에서 60년 사이에 출생하신 고령층 50만 명을 대상으로 80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를 지원해주는 의료보험 패키지를 도입한 겁니다. 이게 뭐 갑작스럽게 도입이 된 건 아니고 2014년 도입된 건국 세대 지원 제도와 2016년 도입된 고령층 지원 제도에 이어서 2019년에 이제 신설이 된 것으로 정부가 그동안 인구 고령화에 대응하여 단계적으로 고령층 지원 제도를 확대해온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복지 지출의 증가는 결국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GST 환급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서 2025년 사이에 GST 세율을 2% 인상할 것이라는 계획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증세 시점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당장 GST를 인상할 경우에 국민이 부담이 커져서 집권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증세 시점은 총선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서비스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쿼터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2011년 총선 당시 개방적인 이민 정책과 외국인의 대거 유입으로 인해서 집권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었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겠다는 집권당의 의지가 보여지는 조치입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 싱가포르 정부는 스마트시티 인공지능 전략 5G 네트워크 구축 추진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9년 예산안은 차기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집권당의 총선용 선심성 지원금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는데요. 단순히 총선용 선심성 예산 편성이라기보다는 고령화, 불평등 문제로 인해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이 위협을 받자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복지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온 결과가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19년 싱가포르의 대외 관계는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강대국과의 균형 외교, 아세안 중심 외교, 인접국 외교 관계의 개선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작은 나라인 싱가포르는 그동안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립 외교 노선을 고수해 왔는데요. 특히 최근 들어 미중 갈등 관계의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불확실한 국제 정세에 대한 대응책으로 중립과 균형의 현실주의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의 국익에 아세안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아세안 중심 외교에 역점을 두겠다고 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싱가포르와 중국과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2019년에는 굉장히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관계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때문에 틀어졌던 중국과의 관계가 2018년 가까스로 정상화된 이후에 2019년에는 우호적인 관계로 돌입한 것이라서 굉장히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 4월에는 리셴룽 총리가 1대1로 2차 포럼 참석차 중국을 방문하여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2019년 말에는 싱가포르 중국 국방 교류 및 안보 협력 합의서를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은 중국과의 외교관계 수립 30주년을 맞는 해인 만큼 양국 관계는 새로운 기회와 발전을 향해 한 걸음 더 도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는 2019년 미국과 안보 협정을 갱신함으로써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했습니다. 리셴룽 총리는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만나 미국의 싱가포르 해공군 기지 사용 등에 대한 양해각서를 갱신 체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싱가포르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미국과의 정치 안보 협력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 중심 외교와 더불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영내 신흥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 일환으로 최인접국인 말레이시아와의 관계부터 개선하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2018년 말 마하티르 총리 재집권 직후 굉장히 급속도로 냉각되었던 말레이시아와의 갈등 관계가 2019년에는 다소간히 화해 모드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 4월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평등과 상호 존중에 기초하여 양국 관계를 재고하고 특히 이슈가 되고 있는 영해, 영공, 고속철 등을 둘러싼 현안을 우호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풀어가기로 합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싱가포르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은 한국과 싱가포르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깊어진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월 말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리셴룽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히기로 합의했는데요. 특히 양국은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스마트 시티를 강조하고 있고 동 분야의 선두 국가라는 공통점을 바탕으로 스마트 시티, 사이버 보안, 생명공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마트 시티 등 4건의 양국 간 표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관련 정책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제3국 공동 진출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2019년 양국 간의 항공 자유화 협정이 맺어진 것 역시 주목해야 할 성과입니다. 양국 간 항공 자유화는 싱가포르의 수건 중 하나였으나 한국 항공사들이 반대로 진전을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드디어 항공 자유화 협정이 체결된 것은 현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2019년이 집권 여당이 행수이키 부총리를 필두로 한 4세대 지도부에게 안정적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차분한 준비 시기였다면 2020년을 맞아 인민행동당은 차기 총선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압승을 이끌어내는데 사활을 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야권 역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각종 공약을 고안하고 필요한 모든 장치를 동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기 총선에서 물론 어렵지 않게 인민행동당의 재집권이 이루어질 것이고 극적인 정치 변동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총선은 4세대 리더십이 국민에게 얼마나 신임을 얻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경 등을 통해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불평등, 고령층 문제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4세대의 리더십이 내세운 단합과 소통의 정치가 차기 총선에 어떻게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싱가포르 국가 동향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